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김상중님은 없어지시고, 우리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유동하고 뭐야? 비유동.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야? 1년. 그래서 정답은 3번. 왜냐면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인데 2년 후죠. 그리고 3번, 정답은 3번이죠. 그 3번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투자 목적 땅이죠. 요거를 무슨 부동산이라 그래요? 투자 부동산. 그래서 투자 목적 토지나 요 건물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정 과목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에 대해 계속해서 5년간 감가상각할 경우 상각액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1번. 왜냐면은요. 우리 정액법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매년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요거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미실현이라고 나오면 평가예요. 미실현의 뜻이 뭐죠? 확정되지 않은 거. 우리 평가는 몇 월 며칠 날에요?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평가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금액을 맞추는 거지. 이 돈이 지금 현재 내 돈은 아니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댁 갔다 왔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집값 올라도 꼭 한마디 더 하세요. 이거 팔고 이사 가면은 이거보다 큰 집으로 못 간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집도 이사 못 간다고. 집값은 올랐는데 우리 것만 올랐어요? 딴 데도 올랐어요? 딴 데도 올랐죠. 그래서 집값 오르는 게 모르겠어요. 예, 어저께도 보니까 뉴스에서 막 난리 치더라고요. 어제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올랐죠. 그래서 정답은 평가니까 몇 번이야? 4번. 그 다음에 4번 매출 채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외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 받으럼.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에 있는 건 매입 채무죠. 5번 어렵습니다. 회계 정보가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이거 장난치신 거예요. 거기 예측치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몇 번을 찍어요? 1번을 찍어요. 근데 1번 아니에요. 1번으로 찍으라고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1번이에요. 근데 그 뒤에 것 때문에 확인 또는 뭐요? 수정. 요걸 피드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피드백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서 뭔가를 하죠.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또는 수정하는 건 뭐라 그래요? 피드백. 그러니까 만약에 당초 기대치까지 나왔으면은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그 뒤에 확인하고 뭐가 나왔어요? 수정. 그래서 지금은 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는 못 해드리는데 전부 다 이렇게 나와서 수업하실 때는 제가 가끔씩 피드백도 해드려요. 그 다음 6번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우리 거래가 아닌 것에는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를 줘야 되죠? 직원들한테 월급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에 7번은 분개하란 얘기예요. 기계 사셨으니까 기계장치 100, 안 줬으니까 미지 급급. 그 다음에 현금 10,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 그래서 미지급금의 선수금 몇 번이야? 2번. 그 다음에 8번은 여기 가셔서 열심히 컨트롤 F로 뭐 하세요? 치세요. 그러면은 지분법 적용 무슨 주식이요? 투자 주식.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투자 주식이니까 투자 자산일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9번은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 찍어서 맞출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기준은 누구라 그랬죠? 실제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예정 배부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슨 배부요? 예정 배부. 그래서 배부는 무슨 배부? 예정 배부. 그래서 실제 기준에 예정 배부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실제 발생액의 실제 배부율은 실제 배분식인데 요거는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기준은 항상 누구다? 실제다. 그리고 예정 배부니까 무슨 배부요? 예정 배부. 그러면 몇 번 나와요? 3번. 이거 원래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우는 것보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은 거기 보시면은요, 제조원가에 뭐 한대요? 배부한대요. 그래서 배부 기준 물어보면 꼭 요걸 기억해 주세요. 뭐 기억하시냐면은요, 인과관계.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중 공장의 임차료를 각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부하는 가장 적합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공장이죠. 그러면 공장이나 건물 나오면 요게 가장 정확해요. 뭐야? 면적.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으면 임차료 많이 내야 되죠. 면적이 좁으면은요 임차료 적게 내도 되죠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의 영업이익, 요거는 외우시던가 위치를 기억하시던가 하셔야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그래서 매출액 1,500, 매출 원가 1,000. 그러면 500 나와요. 그 다음에 급여 얼마 있어요? 300. 접대비 100.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급여하고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은 영업 외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전산 세무에 잘 나옵니다. 회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주로 나오는 거는 전산 세무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를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그래서 보시면은요 항상 제가 누구 기준이라 그랬죠? 실제가 2300 얼마예요? 50. 얼마 과대 배부했대요? 50만원. 과대의 뜻이 뭐죠? 대자가 무슨 대자? 클 대자. 그래서 실제보다 얼마가 크다? 50이 크다. 그게 예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왜냐면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클 대자. 실제보다 뭐하다? 50만원이 크다. 그러면 예정이 24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몇 시간이래요? 20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얼마 나와요? 12,000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은 항상 실제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 실제보다 작으면은요 과소.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작을 소자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간이과세자는 누구만 가능?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얼마요?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요분들은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는데 누구만이요? 공급대가가 얼마가 안 될 때? 4,800만원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4,800만원이 안 되면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800이 안 되는 사람은 뭐만 발행하셔야 돼요? 영수증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에 보시면 면세죠. 면세는 뭐를 발행할 수 있다고요? 계산서. 그 다음에 일반 과세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1번. 14번은 요걸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를 기억하시냐면 일단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 우리 순매출액 어떻게 구해요?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총 매출액이 얼마예요? 1000. 애놀이가 얼마죠? 200. 그러면 800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나머지는 쓸데없습니다. 매입액은 아예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매출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발행공제라고 있죠. 요것도 이건 없어졌어요. 네. 신용카드 발행공제는 이쪽에서 빼는 게 아니고 납부세액 구할 때 빼는 거예요. 뭐 구할 때요? 납부세액 구할 때. 그 다음에 대손금은 세액 구할 때 빼는 건데 요건 세무 때 배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 요거 특징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뭐야? 과세 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 원칙 아니고. 그래서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몇 번이요? 2번. 생산지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8회. 그리고 요번 주 목표는 꾸준히 70점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셨으면은 한 60점에서 70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0점 넘는다 그러면은 좀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시험에 완전 안전은 없어요. 예. 연습할 때 90점 맞았다 빵점 맞을 수도 있어요. 이름 잘못 치면 빵점이에요. 시험이라는 건 끝나서 점수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역대 모두 정답 제일 많이 나왔었던 건 7점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63점만 맞으면 합격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죠 뭐.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보통예금 가서 하나은행 얼마요? 400, 국민은행 300, 신한 500, 20. 그래서 차액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가서 우리은행 350, OK 500, F2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90 치고 차액 빵 끝.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영업부 직원들에게 휴대폰 사용에 따른 보조금인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통신비. 근데 영업부니까 몇 번대 통신비예요? 800번대. 그래서 컨트롤 F 통신비인데 몇 번이 나와야 돼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가셔서 현금 적용 몇 번이요? 5번. 휴대폰 보조금 지급.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빨라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누르고 컨트롤 F 무슨 비요? 통신비 치면 한 번에 800번대 나와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몇 번으로 가세요? 230번 가서 저작권. 성격은 뭐요? 일반. 이렇게 나오면 3개 다 맞아야 되겠죠. 왜요?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락가락해요. 쉬울 때는 이렇게 나오면 붙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나오면 힘들 것 같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만나는 것도 좀 중요한데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무조건 맞진 않지만 합격률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게 여기 보시면 40%대 붙었고 특별 회차가 10시인가 그 9시 반에 보는 거예요. 그게 38% 정도 붙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합격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올해 2월 달에 50% 붙었고 작년에 48%, 51%, 막 65%, 요때는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요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작년 거에 의하면. 그다음에 예능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예측을 한다 그러면 특별회차는 합격률이 좀 올라갈 확률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30 다음에 4였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도 3 다음에 몇이 될 확률이 높아요? 4가 될 확률이 좀 높긴 하죠. 근데 특별회차라 그래서 꼭 어렵고 뭐 그냥 뭐냐 맞는 시험이니까 쉽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얘기인데 컴퓨터 활용 능력은 작년까지는 이제 정기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시가 있었잖아요. 예,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만드는 거 좋아요. 뭐 상시는 쉽고 뭐 정시는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해서 시험장 가면 쉬운 거고 공부 안 하고 시험장 가면 뭐 한 거예요? 어려운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시험이 쉽고 어느 시험이 어렵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거 차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시험에 좀 더 몰렸냐. 그거지.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은 그냥 다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분들 계시면 너무 시험 하지는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해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돼요. 재산을 주던가 능력을 주든가. 예. 그다음에 7월 25일 엄성철님은 생산부죠. 우리 생산부 월급 뭐였죠? 임금 180. 그 다음에 영업부는요 급여 142만원. 대변에 세금 띄는 거 예수금인데 거기 보시면은 15만 8,840원이랑 11만 7,400원. 그래서 27만 6,240원. 그러니까 어디를 예수금으로 쓰는 거냐면은요 공제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공제가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빼고 주는 게 예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뭘로 드렸죠? 보통 예금. 그래서 얼마 드렸냐면은 164만 1160원이랑 130만 2600원에서 2943 760. 끝. 그 다음에 7월 29일은 저기 첫 번째 줄 끝에 빠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회수. 그래서 빠르게 회수가 있고 조기 회수가 있어요. 요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 근데 지금은 매출 문제세요? 매입 문제세요? 매출 문제니까 무슨 할인이요? 매출 할인. 그 다음에 1250만 원에 몇 프로라고요? 2%. 그러면 25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제품 매출이라고.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프로그램에 넣으면 제품 매출 떠요? 안 떠요? 뜨죠. 그 다음에 외상대금은 1250 한국.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요? 1225만원. 그 다음에 8월 20일 전년도에 금산이 파산하여 외상매출금 6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을 뒤늦게 올해 확인하였다.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참고로 이거는 모두 정답이었고요. 답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유형인데 일단은 차변에 9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600 대변에 외상 매출금 600인데 이건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세무 때는 알아야 돼요. 왜 모두 정답이냐면 범위 바뀌라.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저 때 할 거예요. 세무할 때. 그래서 요거는 모두 정답이니까 이따 점수 계산하실 때 요건 무조건 맞은 겁니다. 했든 안 했든 틀렸든. 그 다음에 9월 1일
일신기업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2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기업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추심 수수료 있었죠. 800번대 수수료 비용 대변에 받을 무슨 기업이요? 일신. 그 다음에 나머지 뭘로 받았어요? 보통 예금 얼마 받았죠? 197만 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 주의하셔야 되냐면은요. 이거 하실 때 저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꼭 이 문구가 나와야 돼요. 어음 할인이나 무슨 거래요? 매각 거래. 그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지금처럼 추심 수수료라고 나오면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수수료 비용.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9월 8일 보시면 거래처인 대박물류에 대한 외상매출금 현재 잔액 전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문제가 뭐냐면 금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거래처 원장. 가끔씩 이렇게 됩니다.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이 나와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셔야 돼요. 9월 며칠이요? 8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대박. 그러면 여기 1억 1,500 있어요. 네, 요거를 뭘로 바꾸셨대요? 대여금으로. 근데 9개월이니까 기나요? 짧나요? 짧죠. 네, 그러면 무슨 대여금? 단기 대여금. 아까 얼마였냐면 1억 1,500. 그 다음에 대박. 대변의 외상 매출금 1억 1,500. 여기도 어디요? 대박.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9월 9일 판매장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했죠. 800번대 보험료 48만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48만원. 다음 거 보시면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8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반품 뭐요? 반품 나오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매출의 과세 X 코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원래는 800인데 수정 세금 계산서 나오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도 마이너스 얼마요? 80.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880.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차변으로 안 가요. 프로그램상.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 넣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대변이에요. 그래서 원래 얘가 부채거든요. 원래 부채의 감소 어느 변이죠? 차변이죠. 근데 이게 차변으로 안 가요. 프로그램 구조상. 그래서 안 가니까 방법을 찾은 게 금액에다가 뭐 쓰자? 마이너스 쓰자.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는 게 생긴 겁니다. 안 궁금할 건데 혹시 한 명이라도 궁금할까봐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은 몇 cc요? 네, 1994
7cc. 그래서 보시면은요. 매입의 과세 미래역 대변 말고 차변에 과세 아니죠. 불공. 업무용 승용차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66,000원. 불공일 땐 합치라 그랬죠. 뭘로 드렸어요? 현금 얼마 드렸죠? 66,000원. 그 다음에 9월 30일 일본의 야마모토 상사에 여기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일본의 야마모토 상사의 제품 B를 30만엔에 직접 수출하고 대금은 뭘로 하였다? 외상으로 하였다. 선적일 환율은 100엔당 얼마요? 1000원. 여기에서 주시하셔야 되는 건 30만원 곱하기 1000원이 아니에요. 엔화 나오면 공 몇 개 빼시라고요? 2개. 그래서 10원이에요. 그래서 평균 일본 돈이랑 우리나라 돈이랑 한 10원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TV 보고 있는데 3만엔이래.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원? 그 다음에 뭐 음식 나오는데 5천엔이래.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요? 5만원? 네, 그래서 한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공 2개를 빼야 돼요. 근데 왜 빼야 되냐면 요거 때문에 빼는 거예요. 100엔당 1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엔당 금액이에요. 몇 엔당이요? 1엔. 그래서 일본 돈 나오면 꼭 공 몇 개 빼세요? 2개 빼세요. 이거 은근 잘 틀립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300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출의 수출 야마모토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얼마라고요? 300. 대금은 뭘로 했죠? 외상 매출금 얼마요? 300. 그 다음에 어디 갔냐? 10월 며칠이요? 5일. 그래서 보시면 경북상회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9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동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매출의 과세의 경북의 일단 몇 월 며칠 가셔야 돼요? 9월 며칠이요? 5일. 그래서 9월 5일 일반 전표 9월 5일 갔더니 얼마 받았죠? 300 받았죠. 그래서 일단 대변의 제품 매출 3,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차변에 어디로 갔느냐? 먼저 받았다 뭐요? 선수금 얼마 받았다고요? 3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 받았대요. 무슨 어음? 받을 어음. (11월 26일) 알파 컴퓨터로부터 비품인 노트북을 사셨대요. 매입의 카, 과, 알파 전자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비품 2대인데 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 급금 550.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그 다음에 11월 28일 생산부서 직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반상사에서 생수를 사셨습니다. 생수는 참고로 과세예요. 그래서 매입의 현과. 그 다음에 거래처가 호반상사. 차변에 500번대 복리
후생비 50, 세금 얼마요? 5만원.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55만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 8월 5일. 현금으로 지급한 수도광열비 48만원을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은 뭐였죠? 네, 가스, 수도료. 그 다음에 전력비는 뭐였어요? 전력비는 전력비. 그래서 28만원에 얼마요?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현금 48만원.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몇 월 며칠 가요? 8월 5일 가서 수도광열비를 일단 뭘로 고쳐요? 가스, 수도료 얼마라고요? 28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력비 얼마요? 28만원인데 왜 금액이 엉뚱한 게 들어갔냐. 그 다음에 전력비 얼마요? 20. 그리고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 고치다 보면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에러 뜰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번호가 틀린 거예요. 99%. 그래서 번호가 틀렸으면은 여기 위에 번호 수정 눌러서 똑같은 번호로 뭐 하시면 돼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 수정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더 누르시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나가면은 에러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100명 중에 시험 볼 때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위에 거 말고 밑에다가 먼저 치는 경우에 종종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번호가 맞나 틀리나 꼭 확인해 주세요. 이게 별거 아닌데 시험장 가면 이게 있어요. 시험도 흐름 싸움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 상관없는데 가다가 막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험 보는데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도 보면은 1시간 안에 집중해서 흐름 싸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에러가 뜨거나 뭔가가 안 돼. 그러면 그 시험 망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 막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 그러면 내 정신도 같이 꺼집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저도 2번 꺼졌었는데 저야 뭐 하나만 빼놓고 다 해봤거든요. 감독관 해봤죠. 시험도 봤죠. 수업도 하죠. 못 해본 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내는 거. 시험 출제하려면은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제 학벌이나 그런 게 시험 출제할 수는 없는 학벌이라 그거 빼놓고는 다 해봤는데 저는 꺼져도 큰 그게 없어요. 그냥 꺼지면 꺼졌나 보다. 켜지면 켜졌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컴퓨터 꺼졌거든요. 제가 수업하신 분들 중에서 일단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 중에 1명 빼놓고는 다 떨어졌어요. 진짜 잘하시는 분도 떨어졌어요. 그분 4개인가 못 풀었대요. 그리고 물어봤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봤더니 4개 안 풀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험이라는 게 꼭 내 실력으로만 100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도와줘야 되고 키보드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막 열심히 치는데 숫자가 안 눌러져.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컴퓨터에 앉으신 다음에 그거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 숫자 많이 치잖아요. 숫자 잘 쳐지는지, 숫자 잘 입력되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 시작하기 전에 바꿔야 되잖아요. 자리를. 그래서 마우스 잘 움직이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잘 되는데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예전에 키보드 안 돼갖고 우시는 분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분은 아니고 다른 학원 분이셨는데 나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키보드가 잘 안 됐대요.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데 참 희한한 게 시험장만 가면 천사가 되세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 안 들으면서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시험장 가면은 감독관 말을 그렇게 잘 들으세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3분 동안 시험을 못 봤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감독관한테 5분 달라 그러면 5분 줘요. 아니면 최소 몇 분은 달라 그래야 돼요? 3분은.
근데 감독관이 안 준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나오시는 분도 실제 존재해요. 그건 달라 그러면 무조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 생기면 꼭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9월 10일은 저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자본적 지출인데 무슨 적 지출로 했대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서울역. 자본적 지출이니까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건물.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50. 뭘로 들였어요? 보통 예금. 얼마 들였어요? 550. 적고 나서 매입 매출 전표 몇 월 며칠이요? 9월 10일. 여기는 다 맞는데 여기만 틀렸죠. 밑에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 거 뭘로 고치세요? 건물로. 끝.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결산. 보시면 1번은 수, 2번은 자, 3번도 자. 이 정도면은 결산 무난하게 나온 편입니다. 일단 장기 차입금이 이제 1년 이내가 됐죠?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항생. 그 다음에 대변에 1년 이내 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 얼마요? 5천. 여기도 항생. 그 다음에 2번, 3번은 자동이죠? 뭐 1번이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넣는 건 다 할 줄 아시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2번에 영업용하고 영업부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용하고 영업부면은 5예요? 8이에요? 8이에요. 그래서 5는 일반 감가 삼각비입니다. 그리고 잘 못 찾겠으면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컨트롤 F 감가 삼각 치고 요거는 아니죠. 800번대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차량 운반거 얼마요? 150. 그 다음에 비품 얼마요? 30.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기말 원재료 얼마예요? 35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예요? 7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얼마요? 1550. 그리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표 추가. 되셨죠? 그래서 꼭 요거 보고 나오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셔갖고 전표 추가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더 모르겠죠. 종종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저도 똑같지만 시험 보고 나오면은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모르던 게 왜 나와서 보면 답이 보여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 차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긴장했을 때는 뭔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시험장 나오면은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그때 보면 또 답이 보이는 것들이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단체로 모여 있는데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아 소리 많이 나면 떨어진 겁니다. 아 맞다. 아 그렇지. 아 이거 아니지. 그럼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 명 해결해 줬었는데 둘이서 싸워요. 둘 다 답이라고. 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싸우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8시에 답 확인하시면 돼요. 둘이서 열심히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문제여갖고 가서 얘기 드렸죠. 둘 다 틀렸다고.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물어보면 부가세 뭐요? 신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가장 많은 달의 계정 과목은 뭐예요?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은행이죠? 거래처 원장. 그래서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어디요? 신고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차가감 납부할 거죠? 여기 있어요. 밑에 차가감 납부 얼마라고 있어요? 4,600.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그냥 납부예요. 요 밑에가 차감 가감이라고 있죠. 네, 여기 보고 쓰셔야 됩니다. 26번에 있는 거. 근데 다행히도 여기 납부세액하고 금액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러면 좀 다행이에요. 네. 근데 위아래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어디 갔느뇨. 여기 회계관리 가서 총계정 원장 1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이죠. 가장 많은 달이 몇 월이에요? 1월이에요. 얼마냐면 7억 2,90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계정, 거래처 원장 가셔서 몇 월 며칠이요? 6월 30.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기업 은행. 얼마 있어요? 7,800. 마무리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25분에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